생선기름 나는 그거 뭐 좋다고 해서 먹었대. 그럼 그거 얼마씩 드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알씩 먹었으면 2알뿐이 안 들잖아요. 근데 오메가3 함량이 그러면 얼마냐? 1000ml짜리 중에 EPA 함량은 180mg뿐이 없어요. 한 알에. 그러면 2알 먹었어 봐야 360 먹은 거예요. 그게 내 몸에 좋다고요? 아니요. 2g을 처음에 먹어줘야 돼요. 2g. 용량을 그 EPA 함량이 2g씩을 들어가줘야지만 그걸 맞출 수 있어주는 거예요. 지방산을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그 함량을 못 맞추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나는 좋은 거 내가 엄청 먹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얘기에 그 함량의 용법 용량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미네랄에서 미네랄의 함량을 흡수율을 25%만 봐라. 그거에 맞춰서 용량을 써라. 이거 하나만 하셔도 사람들이 틀려지네 이런 것들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철, 우리 몸 속에 꼭 필요한 미네랄들이 있죠. 특히 아이들한테 이 성장, 그 다음에 학습 능력,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이게 철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주력결핍증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인가 철결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철이 그만큼 생리적 기능으로다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흡수되는 게 이게 뭐 그 저장량에 따라서 의존적으로 흡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류에서는 트랜스페린, 소장에서는 페리틴으로 되어 있지 이제 흡수가 되어 나가는 거죠. 일반적인 철의 양 가지고 흡수는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장량은 어린이일수록 많이 먹어야 되고 임산부일수록 많이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산부는 어린애들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양이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빈혈 치료에 쓰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로다가 작용을 하고 있죠. 이걸 안 쳐. 어쩐지 이제 잘 들리죠. 면역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효과는 이렇게 산화를 촉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남자들은 철이 축적이 돼요. 남자들은 철이 축적이 되면 산화를 촉진시켜서 더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콧장대기를 팡 쳐가지고 코피를 내주는 것이 오히려 젊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철분을 빼주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헌혈을 하는 거 좋은데 헌혈도 40이 넘어가면 받질 않아요. 그래서 그 뭐 사혈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결핍증에는 이제 빈혈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과잉증에는 이게 그 50세 이후 남성에서 주로 이제 과잉증이 크로마토시스 해가지고 과잉증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코피를 빼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간, 췌장, 심장의 과다철축적으로 세포 손상이 일어나고 당뇨, 간손상, 심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커피, 과다인, 차 이런 것들은 보충해야 될 영양소는 항시 동시에 비타민, 미네랄이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치료적 적용으로다가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철 같은 것들을 쓰이게 되죠. 육류에 주로 이제 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 평가, 이제 이게 페리틴으로 평가하는 게 시럼 페리틴이 가장 그 좋은 평가고요. 이게 모발로 저거는 영양 불량에서는 증가하는 경우가 나타나서 별로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발 검사의 철회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철도 뭐 정확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이거는 그 분석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리는 현대 질환의 거의 절반이 구리 과잉으로다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구리의 생리적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리 결핍은 철 기능을 또 저하를 일으켜서 빈혈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리는 에스트로겐 브레이크다운, 여성 호르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으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이 왜 구리 과잉이 일어날 거예요? 네? 구리 과잉이 문화생활을 하다 보면 일어나요. 가장 큰 게 어딜까요? 냉방기입니다. 구리가 이 구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냉방기계에서는 구리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용인에 보면은 정신질환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정신병원이 많다라고 얘기하죠. 용인에. 구리 용인이 남개발되면서 그 아파트 배관을 구리로 많이 써가지고 구리 과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이 좀 많이 나타나고 이게 구리 과잉은 ADHD, 정신질환, 호르몬 밸런스 깨지고 뭐 여러 가지 동시에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결핍증은 진단이 용이하지 않고 과잉증은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것들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항산화 중에 하나예요. 셀룰로플라스민의 구성원소로 쓰이고 있고 항암 성분이기도 하고 있고 항염 작용, 여기다 구리 팔찌 끼고 있는 거 있죠. 구리가 염증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와 아연의 섭취비가 10대에서 14대 1,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14대 1인데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구리 결핍 시 면역 증진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부정적 효과는 너무 과잉일 경우에 이제 산화 촉진해서 유리 상태의 구리 플러스 루프가 산소계 발생으로 해서 정자수를 루프의 피임 방법은 정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질내 삽입 장치에 의해서. 대신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수영장에 가보면은 구리염 발생기가 양쪽에 꼭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해서 구리가 확 높을 때는 제일 처음 의심해 보는 게 수영장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들 이렇게 구리가 높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적인 구리가 이제 산화 촉진을 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구리 과잉으로 다 일어나는 질환은 너무 다양하다. 섭취 시 주의할 거는 또 이렇게 영양제가 여러 가지 영양제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병행 복용하는 거는 구리를 복용할 때는 아연을 같이 복용을 하고 셀레늄, 몰리브데나물을 같이 복용해 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구리 천연 공급재료는 동물의 간, 우유에는 거의 없고, 커퍼 글루코네이트, 커퍼 설페이트 뭐 이런 형태로다가 쓰여지고 있는데 글루코네이트나 피콜리네이트 뭐 이런 것들이 흡수율이 나은 것으로 되어 있죠. 모발 검사에서 나오는 구리의 양은 간 내 구리 반영을 간 내의 구리의 양을 잘 반영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논문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 내 구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특이 질환들이 윌슨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 쓰여지고 있는 것들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연 역시 300개 이상의 효소로다가 많이 쓰여지고 있고 콜레스테롤, 프로테인, 패트를 합성할 때도 아연이 꼭 필요하고 세포막의 구조화 기능, 헤모글로빈의 햄 안에도 아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립선 기능, SOD의 구성 요소라고 쓰여져 있고 화상 치유에도 쓰여져 있고
간에서 비타민 A를 방출을 조절해 주는 것도 아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리 아연이 흡수되는 거는 구리하고 들어가는 게 거의 같아요. 그래서 구리 아연의 비율이 14대 1로 되어져 있을 때 이상적으로 잘 흡수가 된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항산화제로서 SOD, 비타민 A, 운반 단백질, 그래서 여드름 치료할 때 비타민 A하고 아연 제제를 꼭 같이 써주는 게 그 효과를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맛, 냄새, 식욕 유지, 뭐 상처, 남성 정력, 머리카락, 뭐 당뇨, 이게 해가 모든 질환에 굉장히 많은 것을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그 노인이 되면은 이렇게 아연이 점차 부족해지거든요. 그런데 아연이 부족해지면 입맛을 잃어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입맛을 잃은 노인들한테 한만 맛있는 것을 갖다 줘 봐야 맛있는 거를 몰라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난 맛을 몰라. 니네 이것 좀 맛 좀 봐라 그러는 것들이 아연의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아연의 결핍을 모발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아연의 결핍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연 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아연 용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컵을 딱 이렇게 먹게 놔보면은 센 물 같은 맛이 막 나는 사람들은 아연이 충분한 거예요. 근데 물과처럼 넘어가는 사람은 아연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아연을 알아낼 수 있는 간이적인 방법들도 있어요. 아연 용액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연 그 주사제로 나오는 아연 액제 있어요. 그거를 그 주사용 증류수에다가 타면은 섞어서 그 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바로 만들어낼 수 있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액제 있잖아요. 아미노산 수액 그 우리가 보통 이게 수액으로다가 나와서 호수 이렇게 액체를 이렇게 고무 호수 통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거 조금씩 따라서 이렇게 놔주면은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HDL이 그 감소된다. 너무 이제 아연을 많이 줄 경우에 HDL이 감소된다. 그리고 계속 구리아연 비율은 아주 어느 수준이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외설증에도 꼭 필요하고 있다. 피부 모발의 손톱 성장,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장성 말단성 피부염, 이거는 이제 모발 검사를 통해서도 아연 결핍으로 다 쉽게 찾아내고 있는 태어난 애들한테서 아연이 모자랐을 경우에 나타나는 피부 질환들이에요. 성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엄청난 피부 질환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이제 기량제 보충해야 될 영양소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제제는 뭐 징크, 설페이트, 글루코네이트, 아세테이트, 시트레이트 다 어느 걸 쓰든지 무방하다. 알코올 중독 중에도 쓰고 심장병에도 쓰이고 강경병, 당뇨, 뭐 전립선 문제. 근데 아연을 15 내지 30mg 복용 시에는 요렇게 이제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써라는 얘기예요. 15 이게 14대 1이 거의 비율이 맞춰지는 14에서 10대 1의 비율이 맞춰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써주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얘기죠. 아연은 그 헤어징크는 아연 부족 반응을 잘 알아낼 수 있다. 혈액의 시럼 징크는 체내 축적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로 아연을 해보는 것은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맛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징크 톨러런스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요 용액을 만들어서 하는 게 징크 톨러런스 테스트인데 아연 결핍 진단에 이게 아무 데서나 검사를 비용을 안 들이고도 쉽게 그 아연 용액 하나 이게 얼마 안 돼요.
그 앰플 하나가 얼마 안 되고 써봐야 돈 1, 2천 원이면 한 50명분을 검사할 수 있는 용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당내인성 GTF 이거 인자로 쓰여지는 거고, 인슐린 활성 상승, 그러니까 당뇨병이 이게 결핍 크로미움이 결핍됐을 때 당내성 감소돼서 당뇨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만 모자라도 그것은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와 예방에 쓰여지고 있고, 공급 시 HDL이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부정적 효과는 크롬이 삼가크롬하고 육가크롬이 있죠. 근데 육가크롬은 독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삼가크롬은 독성이 많아서 코에 비중격 천공, 그러니까 구멍이 뚫리는 그런 게 나타나죠. 근데 육가크롬도 장기 노출 시에 이런 문제들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섭취 시 비타민 C하고 B3하고 같이 복용을 하면 훨씬 이 흡수가 잘 된다. 크롬이 권장량은 50에서 200마이크로, 당뇨 이런 데 쓰이는 걸로 쓰이죠. 너무 잦은 인심에도 이 크롬을 적절하게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롬을 헤어네니시스 육가하고 삼가 구분을 못해요. 모발 검사 상에서는 그냥 크롬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육가 크롬인지 삼가 크롬인지는 잘 구분을 못한다. 셀레늄 굉장히 중요하죠. 시스테인과 메치오닌과 결합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페록시다제를 성분이고 유리기 발생을 방지하고, 셀레늄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T4가 T3로 전환시키는 효소에서는 셀레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T3가 활성화돼야지 갑상선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 정자에 셀레늄이 모자르게 되면 정자 운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암제들 할 때 많이 쓰여지는 것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셀레늄은 이제 항산화제로서의 역할도 하고, 비타민 E하고 셀레늄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해주고 있고, 토양이 셀레늄이 낮은 곳에는 암 사망률이 2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스트로크 벨트라고 있어요. 토양에 셀레늄의 양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스트로크를 많이 일으키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컬산이라고 지역에서 셀레늄이 없어요. 그 지역에는. 그래서 나타나는 병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는 스트로크 벨트가 있지만 셀레늄이 모자라는 대륙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오세아니아 대륙이에요. 호주, 뉴질랜드는 셀레늄이 거의 부족해요.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를